번째 감시 리스트, 올드보이 또 먹힐까입니다. 먼지로 와서 죽어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나라 생각하고 당 생각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 피해 다닌 것도 아니고 당이 어려우면은 또 기꺼이 해왔는데 지역에서 많은 분들하고 공유해가면서 마음들을 키워왔는데 조금이라도 빚을 갚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결심을 했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민들께 여전히 속죄하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향 꼴보기 싫어요. 약간 자기랑 생각 안 맞고 생각이가 말하는 게 안 맞으면 좀 약간 비판하는 것도 그렇고 비판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행운이죠, 경남이. 행운. 서로 세 분이 경쟁을 해서 하면은 아무래도 경남이 더 큰 덕이 한 데 있어요. 경남도에 졌다가 그 대선 때문에 정도 그 했다 아닙니까? 그래도 이거 모르겠습니다. 한번 간 사람은 참 싶어요. 물 간 사람. 물갈이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남은 사람들 옛날 방식 고지식 그대로 가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좀 홍준표도 뭐 좀 그렇고 저쪽에 김태호도 그렇고 김두관도 좀 그런 얘기죠. 그 세 분들 다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제대로 된 공약은 말 안 하고 자꾸 지역만으로 득점을 올리려고 하니까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옛날에 개개몬 구닥다리 들었나 몰라지고 자꾸 앉아가지고 그 지역에 막 앉아가지고 세월도 흐르는 반다 바뀌고 젊은 감들이 나서서 좀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의견이 다양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랜만에 OX 팻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돌아온 올드보이들 반가우면 O, 반갑지 않으면 X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분 다 X라고요? 들어보죠.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의원님부터. 예. 그 당 대표 그리고 지사를 지낸 분들이 고향에서 이제 모든 것을 쏟아붓고 헌신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예. 보통 고향에 내려올 때는 이제 정치를 그만두거나 또는 마지막 정치 인생을 여기서 마무리할 때 고향을 내려와서 고향 주민들한테 그동안의 내 경험과 경륜을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다 쏟아붓고 인생을 정리하겠다. 정치 인생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된다면은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당선되기 힘들거나 그렇기 때문에 당선이 가장 유리한 곳 그런 것을 찾아가 오는 곳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나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게만은 보이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경남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2004년도부터 2018년까지 14년 동안 도지사 했던 분들이거든요. 전전전 도지사, 전전도지사, 전도지사. 이분이 경남도정을 엉망으로 세 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물러났다가 다시 또 복귀하는데 이제 뭐 국회의원을 출마한다는데 국회의원 출마하는 건 자유인데 경남에 왔으면은 그나마 경남에 국회 출마한다면은 경남 도민들에게 과거의 도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마치 경남판을 뭐 흔드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앞에 서니까 이게 무슨 어떤 나쁜 바이러스가 전염될까 봐서 걱정이 됩니다. 그 나쁜 바이러스 중에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정치 불신 바이러스를 퍼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사실 김두관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양산행이 좀 놀랍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김포 하셨던 분이기도 했어서 그렇기도 하고 김태호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고향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요. 김태호 의원과 홍준표하고는 네.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좀 다르다 이래 봅니다. 어떡해요?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에서 계속 국회의원을 하다가 예. 거기서 낙선을 하고 경남으로 왔잖아요. 그러면서 도정을 패다 때에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리고 이제 창원시장 공천 같은 경우에 자기 측근을 인지도가 아주 낮은 사람을 전략공천을 하면서 창원시장과 도의사 선거 그리고 창원 김해를 중심으로 한 도의원 선거를 참패를 만들어낸기 때문에 도민들이 느낄 때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의원부터 고향에서 시작했던 분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고향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고향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좀 다를 거다. 경남에서 이렇게 예. 보고 지금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김두관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으로서는 이게 오래 전부터 고민을 하신 거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예. 사실 지금 현재 지역구인 김포에서 재선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중앙당도 그렇고 여기 이제 경남 지역에서도 그렇고 계속 콜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콜에 응해서 왔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출마 이제 회견을 하면서 지역주의 극복의 불쏘시개가 되겠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장렬하게 전사하겠다라는 소리 들릴 수도 있고, 근데 본인은 이 선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또 김포를 버리고 왔다는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뭐 물론 본인한테 본인이 당연히 질 것 같고 패배할 것 같은데 나오는 정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까지 이제 경남을 버리고 갔다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여기서 선거에서 이긴다면 사실은 또 새로운 발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경남을 교두보로 해서 뭐 차기 대선 주자의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마 그런 빅픽처가 있어서 나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세 분이 이제 VCR 보면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향에서는 인기가 꽤 높으신 분들이고 특히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다 보시면 돼요. 특히 이분들이 이제 정치적 경륜, 역량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을 준비하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런 이제 정치적 경륜, 역량이거든요. 세 분 다 도지사 역임하셨죠. 또 국회의원도 역임하셨죠. 또 한 분은 또 그 지난 대선 때 후보로도 나가신 분도 네. 있고 또 세 분 다 대권을 꿈꾸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이제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당선이 돼야 됩니다. 당선이 안 되면 대권 꿈마저도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의 조금 안전한 곳에서 출마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제 홍준표 지사 전 지사는 경남 도정을 정말 엉망으로 만들었던 최악의 도지사였었고 김두관 전 지사는 그 최악의 도지사를 만들어냈던 숙지 역할을 했던 도지사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 분이 국회의원에 당선돼도 안 되던 도민으로부터 평가를 정확히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두 분이 또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 봤을 때는 뭐 이분들이 둘 다 뭐 대권 주자이라는 그런 공통점도 있고 두 번째는 도정할 때 별로 해놓은 게 없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도민들이 굉장히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도 있고 또 두 분이 이번 21대 총선을 마치 PK 선거를 둘 다 이끄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도 저는 이제 착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둘 다 앞으로 경남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 선거를 두 분 다 대선의 징검다리를 보고 있다. 그래서 경남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 부분이 좋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들을 했죠. 왜 나오시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올드보이들한테 했는데요. 어떤 대답을 했는지 적절하고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민생과 개혁을 위한 국회, 지역주의 극복과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제 일신의 편안함을 버리겠습니다. 신동남권 시대의 비전이 있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지역주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불쏘시개가 돼 우리의 정치를 바꿀 수 있다면 기꺼이 저를 태우겠습니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냉혹한 현실과 고난의 여정에도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제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민께는 늘 죄송한 마음으로 빚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해서
도민들의 진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전직 당대표를 음해하고 폄하하면서 컷오프 운운하며 헐뜯기 바쁩니다. 후보자들이 갈팡질팡하면서 당보다 각계 전투로 살아남는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당을 위해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정치를 정리하는 마지막 출마는 내 의견대로 당이 존중해줄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공관위를 설득해 흔들리는 스윙보터 지역인 PK 지역 40석을 방어할 수비대장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보수 우파가 대분열 중이지만 대통합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나는 무소의 뿔처럼 내 길을 굳건히 가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현 지도부나 통합신당의 지도부가 책임지고 수행하고 나는 총선 후 새로운 그림을 그릴 때 다시 돌아와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고향 떠난 지 15년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김태호의 가장 든든한 백은 고향의 어르신들, 이웃들, 친구들이었습니다. 고향으로들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구석구석 챙겨야 할 곳이 많은 내 고향. 내 집 살림 챙기듯 열심히 일해보고 싶었습니다. 길도 내고 공장도 가져오고 농사도 거들면서 고향 발전을 위해 뛰고 싶은 마음 간절하고 간절했습니다. 더 큰 정치의 첫걸음을 고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고향을 더 크게 키우고 더 큰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고향의 숨결을 마시면서 진지한, 겸손한, 성숙한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 보니까 약간 웃음도 나는 포인트들이 있네요. 뭐 각계 정치라는 말도 하시고 무소의 뿔처럼도 얘기하시고 또 고향을 강조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근데 사실은 뭐 예전 선거도 또 생각이 나네요. 그 어디의 아들부터 해서 어디 나의 고향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사실은 그런 얘기 좀 안 먹힐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거에 혹해가지고 호감을 갖고 표를 주는 시절은 이제 사실은 끝났다고 보이는데 아직도 저기 이제 출마 선언 하시면서는 저런 얘기를 하시는 게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김두관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의 타파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그 취지는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당 많은 그 표를 얻었잖아요. 지방선거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런 시점에 지금 와서 또 이제 민주당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 지역으로 오시면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나가는 것만으로 지역주의 타파에 또 무슨 화신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는 크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저는 이제 그 김태호 전 지사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뭐 이분이 이제 출마 선언 보면 비판의 목소리도 많지만 저는 나름의 당위성을 좀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이제 그 고향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한번 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김태호 전 지사의 경우 20대 총선을 앞두고 미리 그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지역 라이벌이었던 현 김경수 도지사와의 경쟁에서 질 게 뻔하니까 미리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다라는 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지역 정가에 뭐 널려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지난 지방선거 때 또 낙선을 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정치적 영향력이 예전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내놓고 있고, 그 현역 강석진 의원에게 공천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이 올드보이의 기항에 대해 가지고 언론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이분들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저는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김태호 지사도 마찬가지고 홍준표 지사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김태호 전 지사 고향 출사표에 대해서 나름의 본인의 입장에서는 당에 대해 할 말도 많고 또 명분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 김해 지역에 당의 요구를 받고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그 낙동강 벨트를 지키는 선봉 역할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그 경남도지사 후보를 못 찾아가지고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잖아요. 그 당시 누구나 다 이제 한국당의 패배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이주영, 그 윤한홍, 박한수 현역 의원들이 전부 다 한 발 뺐거든요. 뭐 그런데 이제 김태호 도지사는 또 당의 부름을 받고 당당하게 또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젠 내가 그 당에 요구할 차례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 거죠.
홍준표 전 지사는 어떨까요? 마지막 정치는 고향에서 하겠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은 맞을까요? 저는 정치인들 특히 올드보이 정치인들 말은 믿으면 안 되는데요. 마지막 정치, 그다음에 또 있죠 18번 정계 은퇴. 이거는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생각해 보면 홍준표 지사가 현재 자유한국당 내부 상태를 봤을 때 할 말은 있는 것 같아요. 25년 동안 내가 그동안에 헌신해 왔는데 이제 내가 고향에 와서 좀 국회의원 좀 하고 그다음에 대선 준비하란다. 왜 그거를 자꾸 막냐? 그리고 내가 특히 이제 PK직에 40석 내가 수비한다는데 나한테 역할을 주면 되는데 왜 안 주냐라는 항변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항변하는 이유를 막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내부 공천에서 정말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준표 지사가 정치인으로서 지역 그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은 자한당이 정말 판단을 잘해 공천 판단을 잘해야지만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도정을 운영할 때 홍준표 도정을 바쳐왔던 도의원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의 중심으로 해서 20여 명이 홍준표 대표가 경남 지역 출마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예. 이제 그것은 지나와서 보니까 그때의 도정과 그리고 당 대표로서 창원시장을 중심으로 한 공천한 가정들이 너무 독선과 독주로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해왔던 것에 대해서 이 팀플레이가 펴기 어렵다. 그래서 당의 총선 전략에서 상당히 이 경남에 나왔을 때 경남이 어려워진다는 이런 이 충정에서 아마 반대를 했는데 여기는 이들뿐만 아니라 보수단체에서도 함께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나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에 경남 지역의 중심에 서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야기고 무소속으로 놓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단언컨대 무소속으로 놓지 못한다. 정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천 안 받으면 안 나온다? 공천을 밀양에서 만약에 조혜진 의원이 받는다든지 예. 또는 밀양 지역에서 상당히 기반을 갖춘 정치인이 그게 공천을 받으면 무소속으로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치 신인이나 아예 새로운 신인들이 이 무명 인사가 나왔을 때는 무소속으로 놓을 수 있지만은 어떤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의 경험이 있었던 그리고 지역 기반이 단단한 그런 후보자가 공천을 받는다면은 결코 무소속으로 놓지 못한다. 이분이 험지를 출마하실 것 같지는 않으시고요. 갑자기 밀양이 험지가 될 수도 있나요? 그럴 경우에 조혜진 의원이 그리고 공천을 받으면 지금 저도 이제 그 의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공천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실 것 같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못 받는다면 상대방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고향에 나간다고 하니까 그 자한당의 이제 예비 후보로 나가는 그 박상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무능한 다선이 아니라 강력한 초선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공천을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홍준표 전 지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전혀 귀담아 들으실 분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 후보의 경쟁력을 보고 판단하실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노이즈 마케팅을 굉장히 즐기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 홍준표 전 지사의 그 정치적 성격을 보면 정명 충돌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본인이 욕을 먹더라도 정명 돌파해가지고 뭐 쟁취하는 그런 직선의 리더십을 보이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제 당이 요구하는 험지 출마를 수용하려는 저는 만무하다고 보고 있고 또 공천을 못 받더라도 석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같은데 무소속 출마를 아마 강행할 가능성이 크고 자신만의 마웨이를 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羹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선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당선입니다. 올드보이들의 당선은 대권을 향한 교두보를 마련한 자리지만은 자칫 떨어지게 되면 정계 은퇴를 의미하는 그런 그 이번 선거거든요. 그래서 배수진을 치고 나올 가능성이 크고 험지 출마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두관 전 지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의에 십자가를 매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양산 출마 이유는 좀 타당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김두관 지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제 도정을 하다가 중간에서 이제 사표를 내고 대권 행보를 가면서 무죄 도민들의 혈세가 또 낭비되었고 앞서 여러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김포에서 거기에서 절대로 김포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양산을 중심으로 해서 도민들이 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 제가 인정해주고 싶은 것은 본인의 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당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가 거부를 하지 않고 좀 위험 부담을 갖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신은 우리 한국 땅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지역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말은 이제 더 이상 믿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뭐 어느 당을 막론하고 그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지금까지 이제 선거대책위 발표난 걸 보면 대구 경북은 김부겸, 강원권은 이광재, 그다음에 부울경은 김두관, 김영춘 의원 이렇게 투톱 체제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 이 정도의 책임을 주면서 내려오라고 했고 그걸 본인이 받아들인 상황이기 때문에 김두관 의원이 여기서 당선을 하지 못하고 만약에 본인 스스로 또 낙선을 한다라면 이거는 민주당 전체적으로도 이 낙동강 벨트를 지키는 것에서도 좀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로서는 양산 지역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그 이제 후보군 중에 여기에 이제 대응할 만한 대항마가 별로 없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한당에서도 이제 계산을 하겠죠, 그죠? 그 경량을 맞춰가지고 체급을 맞춰서 아마 내보내지 싶은데 지금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현주 의원 출마설이 나오더라고요. 들었어요. 예. 사실은 이제 이것도 뭐 물론 본인들은 뭐 힘들겠습니다만 저희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참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김두관 전 지사가 실제로 그 SNS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 상대 후보로 좀 전 지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이제 먼저 포문을 터뜨린 쪽은 김두관 의원이고요. 그 양산 출마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대표 한판 붙겠다 이렇게 이제 표명을 했고 그 여기에 대해 이제 홍준표 전 지사도 그 장수는 병졸과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뭐 계속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또 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에 그 한 번 더 맞불을 놓았는데 김두관 의원이 난 병졸이 맞다. 홍 전 지사님은 구중궁궐 수비대장 노릇이나 하시라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병졸 이현정 그 가장 치열한 전선에서 일선에서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한판 붙겠다 싸우겠다. 홍준표 전 지사처럼 그 기득권에 안주하는 낡은 정치는 안 하겠다. 이런 의지를 아마 표명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구도상에서 지금 김두관 지사가 나옴으로써 이제 뭔가 자꾸 유인하는 것 같은데 김태호 지사나 홍준표 전 지사가 양산할 가능성은 거의 0%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가서 김두관 지사하고 경선해갖고 떨어지는 것은 저는 개인으로 봐서는 최악이라고 생각이 되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서울 올라가 종로 가고 떨어져가지고 이름이나 날리는 게 훨씬 낫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BK 지역이 과거 이제 대선 때나 지방선거처럼 그렇게 민주당이 쉽게 가져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이 민심이 많이 좀 반전이 되었고 또 추미애 장관이 최근에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속에서 청와대를 향한 이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는 행태로 가면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든 저렇든 경제도 상당히 위기 속에 있고 이런 분위기인데 다만 한국당에 사람이 안 보인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이 부산 시민이나 경남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낙동강 주변에서.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지사는 모르겠지만은 김태호 전 지사가 양산으로 간다면은 두 분 다 그 지역이 아니잖아요. 철새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경기가 뛰어난 김태호 지사의 당선 가능성이 나는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걸 당에서도 모를 리 없고 그래서 김태호 지사에게 강하게 양산 쪽으로 좀 출마를 해가 요구를 하면서 부산, 울산, 경남의 선대를 책임지는 그리고 진짜 수비대장 그리고 공격대장 이 역할을 선봉장 역할을 맡기려고 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김태호 의원이 그게 수락하고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원내 진입에서 목소리가 좀 발언거리 쉬워질 거고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큰 정치의 교두보는 형성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우리가 4월 15일에서 16일 넘어가는 새벽에 그 당선이 되느냐 마느냐 그걸 알 수 있느냐일 텐데요. 저희가 오늘 올드보이 또 먹힐까가 주셨는데 그래서 먹힐까요? 통한다고 보십니까? 당선될까요? 저는 된다. 된다고 보고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홍준표 지사의 역량이 아직까지는 먹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밀양만을 놓고 보면 조혜진 의원의 그 강세가 보이는 곳이지만은 그 여당 후보자도 밀양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표가 분산될 가능성도 있고 의외로 함안, 어령, 창녕 지역에서는 조혜진 의원보다 지금 홍준표 전 지사가 훨씬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세대 교체나 뭐 인적 쇄신이 안 된다는 거기에서 오는 어떤
유권자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저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 세 분, 거론되고 있는 세 분 다 솔직히 그렇게 환영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 이제 뭐 김태호나 홍준표 이 두 분이 나오면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이 선거를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보이는데 잘못하면 과거 도정에 대한 심판으로 선거가 물타기가 될 수 있는데 혹시나 이분들 개인적으로는 당선이 될지 몰라도 이 경남 지역 전체에 출마하는 다른 자유한국당 그 후보들한테는 과연 이게 득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총선 전국을 놓칠세라 돌아온 올드보이들입니다. 일단 화제몰이에는 성공을 한 것 같은데요. 구태 정치를 답습하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만 부채질을 하진 않을지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감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